저는 불어와 연결의 인터뷰를 하고 글을 쓴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북드라망에서 냈었던 인터뷰집이 함께 살 수 있을까라는 책이거든요. 그 책을 내면서는 진짜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함께 살 수 있나? 이렇게 다르고 이질적인 존재들이랑 같이 살 수 있나? 정말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거기에 5 인터뷰이들이 모두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지 않냐, 함께 살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잘못됐다. 책을 내고 나서 질문을 수정하게 됐어요.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저의 삶을 보니까 저부터가 이렇게 함께 살아본 적이 있나? 성공해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실패하고 있지는 않나? 누군가와 끊임없이 불화하고 있지는 않나? 이런 고민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불화와 연결해서 만난 5 인터뷰이 분들은 저랑은 또 좀 다르게, 저는 어떤 상황들에, 어떤 순간들에 좀 불화했다면 이제 이 5 인터뷰이 분들은 존재 자체가 불화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또 담아 보았는데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불화가 실패일 수는 있지만 실패가 곧 단절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쉽게 불화 이퀄 단절이라고 생각을 해서 함께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5 인터뷰이들은 불화하고 그래서 또 실패하지만 그럼으로써 연결이 되는 분들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었죠. 불화하는 것이 연결로 이어질 수 있구나.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 불화해야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 제목을 불화와 연결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5분 모두 혼자 이렇게 꼿꼿하게 서 계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옆에 같이 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동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계속 기대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기댄다는 것이 꼭 어떤 나하고 가깝고 조금 사이가 좋은 관계들 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속상하게 한다거나 나를 혐오하고 배제하는 어떤 존재들, 관계들도 있는 건 거죠. 근데 이제 그 관계들하고 만날 때조차도 계속 기대어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은비님 같은 경우는 엄청 큰 기업 사옥 앞에는 회색 대리석과 인공적인 자연물들, 그리고 아주 위압적인 빌딩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분들하고 또 잘 불화하기 위해서 은비님이 했었던 거가 원피스 만화 주제가를 부르시는 거였거든요.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총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을에서 여성 청년으로 살고 계시는데 어떤 감수성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재단을 해서 잘라내는 게 아니라 되게 천천히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주 천천히. 조금 말 걸어봤다가 또 조금 더 말을 걸어봤다가 이렇게 진짜 데려와서 초대를 했다가 일도 또 같이 해봤다가, 그런 방법들이 이 책의 불화와 연결에 좀 담겨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좀 살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비건이기 때문에 비건이어서 생기는, 만나게 되는 장벽들이 있을 것 같아요. 밖으로 나가서 인터뷰를 하고 돌아다닐 때 음식을 잘 먹을 수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사실은 여행 가기도 되게 불편해요. 친구들도 제 눈치를 봐야 되고, 이제 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먹어야 되는 순간들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모임이나 만남을 좀 피하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순간들이 사실은 다른 존재들을 안 만나고 선을 정해서 좀 나눠버리는 순간들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순간순간들이지만 이 인터뷰이들은 거의 매 순간 그런 상황을 겪고 아주 일상적으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터뷰이들한테서 좀 많이 배웠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존재들하고 뭔가 만나보려고 시도해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인터뷰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진우님은 장애 당사자 활동가이신데요. 동료 상담 일을 하세요. 잘 듣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인터뷰의 어떤 선배이시기도 해서 잘 듣는 방법이 뭐냐고 경청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데이트 하듯이 잘 들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듣는 일은 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먼저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고요. 총총님은 지역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신데요. 지역 공동체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총총님한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힘들 때 주변의 어떤 영향을 좀 거부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무리 호의일지라고 하더라도요. 근데 총총님은 이웃들의 어떤 돌봄이라고 할까요? 밥 먹고 가라든지 아니면 같은 멤버들이 이야기를 또 해주고 들어주는 이제 그런 시간들을 되게 잘 받아들이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되기 때문에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거든요.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총총님 이야기 들으면서 할 수 있었고요. 은비님은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라는 곳에서 기후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저는 정치에 좀 회의적이었거든요. 정당 정치에서 어떤 이슈들이 소모되는 방식이 저랑은 좀 잘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 좀 무관심한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은비님을 만나면서는 정치에 다른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은비님은 이슈를 소모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예각화하고 그것을 공동체 내에서 그러니까 청년기후 긴급행동 내에서 이야기를 잘 모아내는 그 일련의 과정 자체가 정치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떤 그 정치적인 운동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해볼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유나님은 남산강학원이라는 인문학 공동체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존재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신감? 자존감? 그 인간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 뭘까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는 어떤 일자리, 연봉, 혹은 자격증, 졸업장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의 근간에 있다고 여겨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나님한테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것 중에 갖춘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자신감이 있으세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올까?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돌보고 계속 불화함에도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사이다 라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해오신 그 시간들이 유나님한테 엄청난 자신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관계를 깊게 맺는 것이 얼마나 한 인간 존재를 정말 풍요롭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기라님은 대체복무 요원을 하고 계세요. 병역 거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체복무 요원을 하게 되신 건데 본인은 되게 방탕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옆에서 봤을 땐 너무 성실하세요. 진짜 너무 성실하시고 도끼가 있고 성실하세요. 제가 볼 때는 도끼 있고 성실한 사람이 어떤 신념을 가졌을 때 뭘 해낼 수 있는가 저는 기란님을 보면서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화와 연결은 존재 자체가
불화하고 있는 청년 5명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고요. 장애 당사자로서 장애 동료 상담 일을 하고 계시는 진우님, 지역의 이웃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여성 청년 총총님, 청년 기후 긴급행동에서 기후운동가로 살아가고 계시는 은비님, 남산강학원에서 산림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유나님, 대체복무요원 기런님, 이렇게 총 5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나하고는 좀 어떤 교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